안녕하십니까. 대범구시학원 생물 박노광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전번에 국가직 2022년 10월 국가직 문제풀이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0월 29일에 시행했던 지방직 문제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했던 국가직의 하이클의 생물 몇 페이지 어느 부분에서 출제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똑같이 이 지방직도 100% 하이클의 생물 안에서 출제가 됐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 한번 쭉 범위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지방직이죠. 지방직 기출문제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1단원과 2단원과 5단원, 제일 마지막 나오는 단원에서 몇 퍼센트가 출제되는가 그러면 55%, 70%. 그러니까 우리 저 국가직도 거의 68%니까 70%에 육박했고, 이것도 딱 70%. 이건 20문항이니까 똑똑 떨어졌죠. 그래서 국가직은 이제 5문항이었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랬고, 그래서 그 외의 부분도 그렇다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 한번 쭉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면, 국가직보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2022년도에는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보다 좀 짧은 시간에 해설이 끝날 것 같아요. 1번 문제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전병. 다운증후군 몇 번째 염색체 이상인가 그러면 21번 염색체. 21번 염색체 한 개 과다죠. 한 개 과다. 그러니까 45 플러스 XY 남자. 45 플러스 XX 여자.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러면 바로 답은 나오죠. 쉽죠. 1번 다운증후군이죠. 터너증후군 하면 44 플러스 X 해서 45개. 이거는 Y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남성, 여성. Y가 있으면 남자, Y 없으면 여자. 이거는 여성이죠, 여성. 클라인펠터증은 가장 흔한 클라인펠터증이 44 플러스 XXY. 47개. Y가 있으니까 남성이죠. 그런데 이거는 꼭 요것뿐이 아니고 X 염색체가 2개 이상, Y 염색체 1개 이상이면 모두 클라인펠터증이라고 우리 설명했죠. X 염색체 2개 이상, Y 염색체 1개 이상이면 전부 다 클라인펠터증이다. 그러니까 XXXY 이것도 클라인펠터증, XXYY 이런 식으로 돼도 클라인펠터증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남자죠, 남자. 그다음에 3염색체 증후군은 Y가 없으니까 이건 여자죠. 여성인데 이 3염색체 수는 거의 정상으로 보인다 그래요. 우리 저 130쪽에 날개 3염색체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정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죠. 생식 능력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녀에게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번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1염색체성, 즉 상동염색체 하나 있는 45개로서 X염색체 하나만 있죠. X 없는 1염색체성이 유일하게 생존 가능한 게 터너증후군이라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페이지에 설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유전병에 대한 설명이고, 2번 문제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가번에 염색체가 실모양을 풀어진다 그러면 염색체가 염색사로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세포 분열 보통 때는 염색사로 돼 있다가 전기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되잖아요. 그럼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변하는 것은 무슨 기가 되겠는가? 말기가 되고, 근데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도 되고 핵막과 흰이 사라진다. 이건 뭐 그림 안 그려도 되죠? 전기. 근데 염색체가 세포의 적도면에 배열된다. 이거는 중기. 염색체가 염색분체로 나눠서 양극으로 후로 끌려간다. 후기. 그러니까 순서대로 배열하면 전기, 나, 중기, 다, 후기, 라, 말기, 가. 그래서 나다, 라가. 전기, 중기,
네, 라, 후기, 가, 말기, 2번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건 중학교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고. 네, 3번에 동소성 개체군. 동소성 개체군이 이소성 개체군의 형질 분화를 더 많이 일으키는 현상은 그래서요. 무슨 말이냐면 동소성은 같은 장소에 살아가는 같은 장소. 이소성은 다른 장소에 살아가는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아가는 핀치가 있다. 근데 같은 곳에 사는 핀치가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장소에 사는 핀치는 부리의 모양이 더 비슷할까요? 서로 다를까요? 그쵸? 이 같은 장소에 사는 핀치, A 핀치하고 B 핀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종류가, 핀치의 두 종류의 부리의 모양이 어때야 되는가?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 굶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A종 핀치하고 B종 핀치 A종과 핀치 B종은 부리의 모양이 똑같으면 똑같은 먹이를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멸종해요. 그런데 부리의 모양이 핀치 A종은 부리의 모양이 작고 핀치 B종은 부리의 모양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핀치 A종은 부리의 모양이 작기 때문에 작은 열매를 먹기가 알맞게 된 부리의 모양을 보여냈죠. 근데 큰 열매를 먹기는 얘는 큰 열매 있어도 못 먹어. 부리가 이렇게 생겨서. 근데 얘는 큰 열매 부리를 먹어요. 그래서 얘는 큰 열매 부리가 아니라 큰 열매를 먹고, 얘는 작은 열매 씨앗을 먹고 해서 서로 먹이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같은 종이 더 형질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같은 동소성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게, 그런데 서로 다른 장소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리의 모양이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부리의 모양이 똑같이 생겨도 부리의 모양이 똑같이 생겨도 서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동소성 개체군들이 이소성 개체군들보다 형질의 분화를 더 많이 일으킨다. 왜 그런가 그러면 얘는 작은 열매를 먹고 얘는 큰 열매를 먹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형질 치환이라고 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질 치환, 이거 진화에 나오는 거겠어요? 군집에 나오는 거겠어요? 이건 진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군집에 나오는 거예요. 군집. 얼핏 보면 진화같이 보이지만 우리 교재 395쪽에 군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종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나와 있어요. 동종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텃세권, 세력권이죠. 텃세권, 사회, 또 이런 것들이 동종 개체 간의 상호작용이죠. 세력권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순위라든가 리더제. 그래서 텃세권, 리더제, 사회, 순위 이런 것들은 동종 개체가 아니고, 이종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뭐가 있었는가? 공생, 기생, 3번 피식과 포식, 그다음에 4번 경쟁에서 이제 경쟁 베타의 원리 배우잖아요. 5번에 분서, 그리고 6번에 바로 요게 나왔죠. 형질치환 하고 분리, 서식지 분리. 그래서 형질치환 나와 있고, 이제 7번에 뭐가 있는가? 타감작용. 그래서 다른 생물이 못 살게 하는 어떤 물질, 피톤치드 같은 거 분비하는 거, 타감작용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던 게 바로 요 395쪽에 이종 개체 간의 상호작용에 나와 있는 군집에 관한 문제예요. 개체군 생태계 군집에 관한 문제. 그래서 동소성이 이소성보다 형질 분화를 더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왜 더 달라지는가? 형질 치환이다. 서로
자기가 알맞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형질 치환됐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엔 4번은 시트르산 회로, 다른 말로 TCA 회로, 시트르산 회로, TCA 회로죠. 우리가 해당 과정, 우리 이제 이 세포흡이죠. 세포흡의 해당 과정, 포도당이 피루산으로 되고, 포도당이 피루산 되는 과정은 해당 과정. 피루산 탄소 3개짜리죠. 뭘로 되는가? 아세틸-CoA. 아세틸-CoA로 됐다가 아세틸-CoA가 좀 길게 해야 되겠다. 밑으로 올까요? 밑으로 와서 할게요. 포도당이 피루산 탄소 3개 있다가 아세틸-CoA 탄소 2개 됐다가 누구하고 만나는가? 옥살아세트산 탄소 4개 하고 만나서 뭘로 되는가? 시트르산 탄소 6개 2개, 4개, 6개죠. 시트르산이 알파케토크루타산 탄소 5개 됐다가 석신산 탄소 4개 됐다가 푸마효산 탄소 4개 됐다가 말산 탄소 4개 됐다가 옥살아세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포도당이 피루산 되는 해당 과정에서 뭐가 생성되는가? EATP가 되고 여기에 뭐가 뭘로 되는가? NADH 플러스 H로 되고 EH죠. 피루산이 아세틸-CoA로 될 때 탄소 3개니까 탄소 2개. 그럼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가? 이산화탄소 하나 떨어져 나가죠. 그럼 CO2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NADH 플러스 H죠. 플러스 H. NAD가 이거 생략할게요. 앞으로 D가 NADH로 되고 아세틸-CoA가 옥살산과 만나서 시트산 됐다가 시트산이 알파케토 되면서 탄소 6개인데 탄소 5개. 그러면 여기에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간다.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서도 뭐가 생성되는가? NADH 플러스 H. 알파케토 탄소 5개인데 탄소 4개니까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서 뭐가 나가는가? NADH 플러스 H 하면서 뭐가 생성되는가? ATP 생성되고. 네, 석신산에 푸마효산 될 때만 뭐가 띄어내는가? FADH2. 네, 맨 마지막에 NADH 플러스 H 해서 이제 이 NADH들이 전부 다 무슨적 인산화로 넘어가는가? 이게 산화적 인산화로 들어가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과정이라고 하는가? 해당 과정.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회로가 되는가? TCA 회로, 다른 말로 시트르산 회로. 그 다음에 요 뒤에가 무슨적 인산화인가? 산화적 인산화. 그러면 요 과정에서 1번에 요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세포질. 요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한다. 그러면 시트르산 회로죠. TCA 회로가 시트르산 회로. 그럼 시트르산 회로에서 일하는 것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한다. 맞죠? 또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한다. 요게 기질 수준 인산화죠. 요것도 기질 수준 인산화죠. 그래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한다. 맞죠? 한 회정당 2분자의 CO2가 발생된다. 시트르산 회로 한 회전당 2분자의 CO2가 방출된다. 요게 애매하죠.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티슈회로라고 하는데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요것만 티슈회로죠. 요것만 회로잖아요. 회로. 요것만 티슈회로지 여기는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세 단계로 나누면 해당 과정, 티슈회로, 산화적인 산화 나누는데 더 정확하게 세분하면 해당 과정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티슈회로라고 안 하고 피루부산의 산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당 과정, 여기서 여기 피루부산의 산화, 티슈회로. 그래서 이걸 전체 다 티슈회로 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만 티슈회로고 이건 피루부산의 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산화. 그러면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티슈회로라고 한다면 한 분자당 몇 분자의 CO2가 방출되는가? 피루부산이 탄소 3개니까 하나, 둘, 세 분자의 CO2가 발생한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티슈회로라고 한다 그러면 2분자의 CO2가 발생한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융통성 있게 문제 풀어야 된다. 다른 문제 문항을, 다른 선택지를 봐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것만 티슈회로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전체 티슈회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봐야 한다 했는데도 Q&A에 질문이 들어와요. 한 분자당 2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건 융통성 있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4번을 봐요. 4번. 아세틸코A 한 분자로부터 방출된 NADH 2분자와 FADH 한 분자가 생성된다. 아세틸코A 한 분자. 요거죠. 아세틸코A 한 분자에서 NADH 분명히 세 분자잖아요. 하나, 둘, 셋. 확실하게 세 분자지. 그리고 FAD는 한 분자죠. 그래서 아세틸코의 두 분자로부터 NADH 세 분자와 FADH 또 한 분자가 생성된다. 확실히 4번이 틀렸으니까 이 문제 낸 사람의 뜻은 뭔가 요것만 티슈회로라고 한 거죠. 그래서 2분자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산화탄소 2분자. 2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그러면 피루부산의 산화는 티슈회로에 끼워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4등분으로 나눈 사람이에요.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 티슈회로, 산화적 인산화. 그래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 다른 문제 정확하게 틀린 게 있나 없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하니까 이 아세틸코의 한 분자로부터 NADH는 분명히 NADH 몇 분자 나오는가? 한 분자, 2분자, 3분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틀린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문제 풀라는 게 한 서너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건 융통성이라는 걸 말을 강조해 가면서 내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도 몇 번 강조했던 거예요. 융통성 있게 풀어야 된다. 요거를 티슈회로에 집어넣어 주느냐, 티슈회로에서 빼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를 봐가면서 풀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돼야 된다가 되죠. 시트르산 회로라고 얘기하고, 다음엔 5번 문제 식물 호르몬 옥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호르몬 우리 국가직에서도 호르몬 나왔었죠. 근데 지방직에서 호르몬, 그래서 식물 호르몬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옥신에 대한 설명, 옥신에 대한 설명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정단 분열 조직. 우리 국가직에서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한 2번, 3번 하면 저절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워지죠. 정단 분열 조직이나 어린 잎에서 생성돼서 잎에서 생성이 돼서 줄기의 신장 촉진, 신장을 촉진한다. 또 낮은 농도에서는 원뿌리의 생장 촉진,
원뿌리의 신장을 촉진하고 생장 촉진하고 높은 농도에서는 부정근, 막뿌리죠. 부정근 또는 격뿌리의 생장을 촉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꺾꽂이 하는 건 국가직에서도 얘기했죠. 꺾꽂이 할 때 나무를 꺾어서, 이거 나무인데, 이걸 꺾어서 이걸 심었어요. 꺾꽂이죠. 그럼 이걸 심으면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뿌리가 나와야 되는가?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줄기. 부정근이 바로 원뿌리 같으면 뿌리에서 나오지만 부정근 같으면 뿌리를 제외한 곳에서 나오는 걸 부정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정근의 생장을 촉진한다. 높은 농도에서. 그래서 꺾꽂이 할 때 여기다가 뭘 뿌려주는가? 오옥신을 뿌려주죠. 오옥신을 뿌려주면 부정근, 막뿌리, 줄기에서 나오는 뿌리를 부정근 같은 것의 생장을 촉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관부 형성 촉진. 물관부 형성을 촉진한다 그랬고, 촉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끊는 우세성이 있다. 우세성. 이거는 끊눈의 생장을 촉진하고 견눈의 생장을 억제한다 그랬죠. 네, 다섯 번째는 과일의 발달하고 생장이죠. 과일의 발달하고 탈리 지연 낙과 방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굴광성 있다 그랬죠. 항상 내가 수업할 땐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순서 한 번도 안 틀리게 수업을 해요. 왜냐면 내가 순서를 이렇게 틀리지 않게 수업하면 여러분들 외울 때도 이렇게 외워놓으면 금방 여러분들이 내가 2번 쓰면 3번에 끊는 우세성 나올 것이다. 5번에 과일의 발달 나올 것이다. 금방 여러 번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외우기도 쉽고 이거 했다 막 하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이크생물에 있는 여기 있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설명할 때도 여기 있는 순서대로 계속 끝날 때까지, 진도 끝날 때까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옥신에 대한 설명, 견눈의 생장을 억제한다, 끊는 우세성, 끊눈의 생장은 촉진하고 견눈의 생장을 억제한다. 맞죠? 네, 이번에 식물의 굴광성을 일으킨다. 굴광성 맞죠? 또 가을에 낙엽이 지는 현상을 촉진이 아니라 탈리를 지연하죠. 잎이 떨어지는 것을 지연시킨다, 억제한다. 3번이 잘못됐죠. 4번에 잘린 줄기에서 뿌리의 생장을 촉진한다. 꺾꽂이 같은 것. 잘린 줄기에서 뿌리의 생장, 무슨 근인가? 부정근의 생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부정근 뿌리의 생장을 촉진한다. 잘린 뿌리에서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돼야 되죠. 이제 이거는 우리 앞에서 국가직한 거하고 거의 겹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옥신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건 3번 내야 되겠죠. 진핵세포의 세포 주기 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그러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것을 구별 또 하면 간기 중에서 DNA 양의 변화죠. DNA 양의 상대적 변화. 이렇게 구별해서 여기가 G1기, S기, G2기, M기가 분열기죠, 분열기.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러면 1번에 S기는 G1기와 G2기 사이에서, G1기와 G2기 사이에서 S기 나타낸다. 아주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세포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눈다. 간기와 여기가 무슨 기가 되는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여기를 분열기라고 하죠, 분열기. 그래서 세포 분열 주기는 간기와 분열기로 구별한다. 간기와 분열기로 구성한다. M기가 분열기, 마이토시스. 분열기로 구별한다. 맞고. 근데 세포 주기에서 간기의 시간이 분열기보다 길다. 간기의 시간이 훨씬 길죠. 분열기보다 간기의 시간이 훨씬 길다. 맞고. 네, 분열기에서 유사분열과 세포질 분열의 단계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 유사분열, 다른 말로 체세포 분열, 세포질 분열, 체세포 분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사분열. 다른 말로 체세포 분열이죠. 그럼 유사분열, 체세포 분열이고, 세포질 분열은 여기 세포질 분열이잖아요. 말기 때. 말기 때 무슨 질 분열이라는가? 세포질 분열. 그럼 유사분열과 세포질 분열은 겹친다가 되죠. 유사분열 안에 세포질 분열이 포함되어 있다가 되죠. 그래서 유사분열에 세포질 분열이 포함된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겹친다가 되죠. 그래서 잘못된 거, 몇 번이 잘못된가? 4번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지원기, 지투기 나왔으니까 중학교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 정도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세포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4번 돼야 되고. 사람의 위에서,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화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위에선 벽세포는 염산의 구성성분을 분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는 위액 하면 주세포에서 뭐가 나오는가? 펩시노젠이 분비되고, 부세포를 다른 말로 벽세포에선 뭘 분비하는가? H와 Cl을 분비하죠. 또 점액분비세포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뮤신 나오는 거. 이걸 다 합해서 위액이라고 하잖아요. 위액. 이걸 다 합해서 위액이고, 이걸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은 뭐가 되는가? 가스트린은 위액 분비 촉진 호르몬. 그러면 기억번에 벽세포는 염산의 구성성분을 분비한다. 벽세포는 염산의 구성성분 H와 Cl을 분비한다. 기억번 맞죠? 니은번에 염산은 펩시노젠을 펩신 만든다. 염산은 펩신을 펩시노젠 아니죠. 뭐를 만든가?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만든다 해야 되죠. 항상 노겐 나오기 전에 되죠. 트립시노젠이 트립신, 펩시노젠이 펩신. 그래서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만든다. 거꾸로 해야 되니까 틀렸죠. 음식물이 유미즙 형태, 이런 위에서 위액과 음식물이 섞인 것을 무슨 즙이라고 하는가? 유미즙이라고 한다. 맞죠? 또 가스트린이 분비돼서 위액의 생성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촉진한다 해야 되죠. 가스트린은 위액 생성,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번만 맞는 말이 되죠. 1번이 되죠. 이것도 이건 어디 출처, 하이클의 생물뿐이 아니라 모든 책에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쉬운 문제로 풀 수 있고. 다음. 삼배업성 동물인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선구동물, 여기다 비교해 볼까요? 선구동물, 후구동물. 선구동물은 뭐부터 뭐까지가 선구동물인가 하면 우리 해면동물, 그 다음에 자포동물. 요거는 무배엽성 동물. 자포동물은 이배엽성 동물. 그 다음에 편형부터 척삭동물까지는 전부 다 삼배엽성 동물. 그러면 선구동물, 후구동물 하면 삼배업이 돼야 선구, 후구가 생기죠. 그래서 삼배업이 되면서 선구, 후동물 생기기 때문에 선구동물은 뭐부터 못 가니까 편형부터 척삭까지. 편형부터 척삭인데, 편형, 유형, 윤형, 선형, 환형, 연체, 절지동물, 이거, 그 다음에 극피동물, 척삭동물, 반삭동물, 별벌레 아르제비가 반삭동물이죠. 척삭동물. 이게 후구동물이죠. 그래서 선구동물과 후구동물로 구별하고, 선구동물은 뭐가 뭘로 되는 동물인가 하면 원구가 입으로 되는 동물이고, 후구동물은 원구가 항문되는 동물.
원구가 항문되는 동물이고, 그 다음에 선구동물의 경우는 어떻게 중배업 만드는가 그러면 여기서 중배업을 만드는 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중배업 만드는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서 이게 분열해서 중배업이 형성되는 동물. 중배업이 형성된다. 그래서 선구동물은 무슨 개라고 하는가? 원중배업 세포개. 원중배업 세포개라고 하고, 후구동물은 원구고 여기 원장이죠. 원장이 좌우로 양쪽으로 볼록볼록하게 부풀어서 원장의 벽이 볼록하게 부풀고 그래서 원장벽이 볼록볼록해져서 이게 나중에 똑똑 끊어지면 무슨 배업이 형성되는가? 중배업이 형성되죠. 중배업 안을 채강이라고 하죠. 채강. 그래서 중배업이 형성되는 것. 그래서 원장의 벽이 볼록볼록 풀어서 채강을 만든다. 그래서 무슨 개라고 하는가? 원장 채강개라고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낭배기까지 왔는데, 낭배기까지 되기 전에 얘네들은 어떻게 난할하는가? 그러면 선구동물의 경우는 이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로 난할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난할하죠. 그래서 이걸 나선형 난할. 그런데 후구동물의 경우는 어떻게 난할하는가?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완전히 대칭이죠. 방사대칭형 난할이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결정됐다. 결정적 난할.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결정되지 않고 나중에 결정된다. 그래서 비결정적 난할. 어느 부분이 될 조직과 기관이 될 부분이 결정돼서 난할한다. 결정되지 않고 난할한다. 이 소리죠.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의 차이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서 문제 쭉 풀어보면 1번에 후구동물은 극피동물과 반삭동물. 후구동물엔 극피, 반삭, 척삭. 그래서 극피, 반삭, 척삭 동물이 포함된다. 맞죠? 선구동물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생긴 구멍이 원구에서 입이. 선구동물은 원구에서 입이 발생한다. 맞죠? 선구동물은 방사형 난할하며 선구동물은 나선형 난할이지. 후구동물이 방사형 난할이죠. 그래서 선구동물은 나선형 난할하며 후구동물은 방사대칭형 난할을 한다. 층형 난할한다. 이게 잘못됐죠. 네, 후구동물은 선구동물과 달리 원장의 벽으로부터 중배업이 형성돼서 나오며 이 싹이 중배업 채강이 된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원장 채강계 맞는 말.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요 그림과 내용이 여기에 그림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는 곳이고, 그래서 선택지 1, 2, 3, 4번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문제로 출제가 됐죠. 9번은 중배업으로 발생한 기관으로 모인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7급에서 거의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 발생되는 기관. 그 외배업은 뭐 만드는가? 표피. 밖에서 보는 거 외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밖에서 딱 보니까 표피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감각. 또 신경. 그래서 표피, 감각, 신경 이런 것들은 무슨 배업이 만드는 건가? 외배업이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외배업이 만드는 것으로 뭐가 있는가 그러면 치아, 땀샘, 수정체, 각막. 또 호르몬 나오는 장소는 송과선, 뇌하수체, 부신, 속질, 부신 수질이죠.
부신수질. 여러분들 외울 땐 송과선, 뇌하체, 부신수질. 그래서 송과선, 뇌하체, 부신, 속질에도 되고 수질에도 되고 뇌하수체, 부신수질, 송과선 거의 시읒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연관시켜서 알아두면 돼요. 송과선, 뇌하수체, 부신수질, 중벽. 중벽이 만드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 근육, 골격, 순환, 배설, 생식, 그리고 진피. 진피 하니까 부신피질. 부신 겉질이죠. 진피 하니까 부신피질. 내벽. 내벽은 소화, 호흡.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외인 게 있죠. 배설에서 예외인 거 방광요도. 또 생식에서 예외인 거 생식계벽.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으로선 갑상샘 바로 앞에 옆에 안에 뭐가 붙어 있는가? 부갑상샘. 그 바로 밑으로 나오면 가슴샘, 내벽. 내가 항상 이 순서로 써준다 그랬어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풀이 할 때까지, 기출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까지 항상 이 순서로 써주고 첫 번째 줄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줄이라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게 첫 번째 줄이니까 첫 번째 줄 신경 써서 외워두고 나머지들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다 외워둬야 된다 했어요. 한번 쭉 봐요. 첫 번째 줄에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다 들어있네. 1번에 골격계. 골격계 그럼 무슨 배업인가? 중배업. 신경계는 신경계 외배업. 또 신경계 외배업. 호흡계는 내배업. 또 골격계는 중배업. 근육계 중배업. 3번이 맞네요. 4번에 근육계 중배업. 근데 호흡계는 내배업. 그래서 딱 보니까 첫 번째 줄만 외우면 이 문제 정도는 해결되죠. 그런데 이번 지방직이 좀 쉽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첫 번째 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나머지 줄도 다 외워두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 해서 문제가 출제됐던 거 이것도 거의 모든 책에 다 있지만 여기에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요 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외울 때 항상 처음 외운 거하고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외우면 몇 번만 하면 금방 기억이 나요. 항상 순서대로 내가 노래 부르듯이 계속 순서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만 들어도 암기된다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광합성의 명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순환적 전자전달 과정의 생성물은 ATP와 NADPH. NADPH는 순환적에서 생성되지 않죠. 순환적 관계는 관계 1에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뭐가 생성되는가? ATP. 이건 순환적 광인산화가 되죠. 순환적. 그 다음에 그래서 NADPH 때문에 틀렸고 2번 물 분해돼서 산소를 발생한다. 이거는 관계 2. 관계 2에서 전자가 방출되면 물이 분해되면서 전자가 채워주고 수소하고 산소가 발생되죠. 그러면 이 전자가 관계 1로 들어가서 관계 1에서 나온 전자에 의해서 이 H를 받아서 NADPH 플러스 H로 되죠. 그래서 물 분자가 분해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된다. 2번이 맞네요. 그래서 한 번에 비수전적 전자전력에서 전자가 관계 1을 거쳐 관계 2로 간다. 관계 2에서 관계 1로 가야 되죠. 관계 2에서 관계 1로 간다. 그래서 관계 2를 거쳐서 관계 1로 간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그다음에 화학 삼투 동안 스트로만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틸라코이드 공간의 수소 농도가 낮다. 여기서 항상 스트로마를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기질. 미토콘드리아 내부를 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기질로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된다. 이거는 아주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외워두라 그래서 기질로 수소이온이 이 기질로 확산될 때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된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기질로 확산된다. 그러면 기질의 수소이온 농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렇지, 낮아야 외부에서 확산이 되죠. 확산. 수소이온이. 그래서 기질의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야 확산되면서 ATP가 생성되지. 그 기질의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야 한다. 기질의 수소이온 농도가 낮고 해야 되죠. 낮고 틸라코이드 공간에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미토콘드리아도 어디에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야 되는가?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도 여기가 기질이잖아요. 기질. 그럼 미토콘드리아도 기질로 확산되면서 ATP가 생성돼야 되지. 기질로 수소이온이 확산되면서 ATP가 생성돼야 되니까 기질의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야 되지. 그래서 항상 수소이온이 기질로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된다. 이것만 외워두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맞는 건 2번 내야 되죠. 이것도 뭐 모든 책에 다 있는 거고. 뭐 하이크생물 여기에 있다라고 했지만 뭐 거의 생물책이라면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되고. 11번은 PCR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자 한다, 증폭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프라이머가 결합할 수 있는 15개, 그럼 프라이머. 그럼 여기 5번입니까? 여기 3번이죠. 그럼 아데니면 티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쓰고 여기 5번이죠. 5번에 아데니면 티민,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쭉 되어 있죠. 뭐 이렇게 끊었다 하고. 그러면 프라이머 붙이려면 어떻게 붙여야 되는가? 그럼 프라이머 붙이려면 항상 몇 번에서부터 몇 번, 5에서 3으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 프라이머 어디다 붙여야 되는가? 여기다 붙여야 되지. 여기다 프라이머를 붙여야 되겠다. 그럼 여기다 붙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가? 티민,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뚜루루루 가야 되죠. 5에서 3으로 가야 되지. 여기 증폭시키는 거니까 이걸 증폭시키고 여기도 이걸 증폭시켜야 되죠. 그럼 여기도 이걸 증폭시키려면 프라이머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가? 여기다 붙여야 되죠. 프라이머. 여기 증폭된 거니까. 그래서 프라이머를 붙이니까 여기는 뭐 아니고 3번에다 5번 붙여야 되죠. 이거 5번인 건 알죠? 그래서 여기에는 팀이니까 아데닌, 아데니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니까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죠. 그러면 프라이머로 적당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5번에서 ATGC, 5번에 ATGC, 우선 이거 나왔네요. 이건 안 되네. 또 5번에서 TGAC, 5번에서 TGAC, 이거 됐네요. 그래서 프라이머로 되는 것은 2번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제일 뭐라 그럴까? 헷갈리지 않고 푸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안전하다. 그런데 이제 뭐 1초라도 더 단축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가 5번이잖아요. 그럼 여기 3번이잖아요. 이거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도 이거의 상보적인 게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프라이머 붙이니까 이거에 또 상보적이지. 똑같지, 이거하고. 여기 붙이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가 3번이니까 5번일 거 아니야. 그 5번이니까 5번에 상보적인 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지. 그래서 5번에 상보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에 상보적인 거 쓰면 되지. 그래서 요거는 3번에 상보적인 거 쓰면 되고, 요거는 그냥 쓰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상보적인 거, 요건 그냥 쓰면 되는데, 그건 살짝의 요령이에요. 그런데 그거 푼다고 해서 몇 초 못 건져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를 쓰면 금방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푸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뭐, 많은 다 쓸 필요 없잖아요. 한 4글자만 써도, 4개의 연기만 써도 금방 딱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 쓰는 방법이고, 이것도 뭐 모든 생명과학 책에는 다 있는 거고, 생물책에는. 그 다음에 12번은
린네가 창안한 이명법,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명명법이죠. 속명, 종소명, 명명자. 그래서 이거는 쓰는 건 라틴어로 표기하고 속명의 첫 글자는 라틴어의 이태릭체로 표시하고 이것도 이태릭체. 이거는 정자체로 쓰고 또 첫 글자는 이거는 대문자. 속명만 대문자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명자는 당연히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거든요. 종소명은 소문자 쓰는 거죠. 근데 그럼 종소명만 소문자 쓴다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여기에 종소명 말고 아종명, 변종명, 품종명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소문자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속명만 대문자로 쓴다고 명명자는 당연히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은 왜 안 되는가? 그러면 1번은 이태릭체가 아니라 틀렸고 2번은 이거가 소문자라서 틀렸고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돼 있죠. 틀렸고 여기는 우선 여긴 이태릭체로 되어 있고 대문자, 소문자 되어 있고 여긴 정자체로 되어 있고 대문자로 되어 있고 3번이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네요. 4번은 엉망진창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내야 되죠. 그것도 거의 모든 책에는 다 들어가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내야 되죠. 네, 건강한 삶의 사구체에서 보호만증을 통과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쉬운 것. 사구체에서 보호만증을 통과하지 않는 것 그러면 분자량이 큰 세 가지가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는가? 단백질, 그렇지. 지방, 혈구. 단백질, 지방, 혈구는 분자량이 커서 사구체에서 보호만증으로 여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이것도 거의 모든 생물체에는 다 들어있는 거고 단백질, 지방, 혈구. 14번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리보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리보솜에는 tRNA 이 자리가 있어서 리보솜 떠난다. 이거 간단하게 리보솜을 그려보면 이건 mRNA, 이건 소단위체. 그래서 mRNA 소단위체, 이건 대단위체. 또는 큰 소단위체 해도 되죠. 작은 소단위체, 큰 소단위체 해도 되고. 그래서 리보솜의 작은 소단위체는 mRNA 결합 부위가 있다. 작은 소단위체 mRNA 결합 부위. 큰 소단위체는 3개의 자리가 있다. 3자리. 여기에는 무슨 tRNA가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의 아미노산만 들어있는 tRNA. 아미노산 하나 들어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아미노아실 tRNA.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오는 자리가 아미노아실 요놈이 여기로 들어오죠. A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개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요거는 무슨 tRNA가? 펩티딜 tRNA. 펩티딜 tRNA가 들어오는 자리가 P자리죠. P자리.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여기 있던 아미노산이 tRNA에 아미노산이 붙어 있고 이제 게시코돈 자리죠. 그 다음에 아미노아실 tRNA에 아미노산이 또 하나 붙어 있는 아미노산이 tRNA가 들어있는데 요거하고 결합을 하죠. 결합을 해서 요게 여기로 딱 옮겨가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요거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요 자리, 출구 자리죠. 익사이트. 그래서 얘는 출구 자리로 들어가고 출구 자리로 들어갔다가 나가지. 얘는 요 자리로 들어가고 또 새로운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죠. 뭐 이건 뭐 그림 안 그래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놈은 여기로 가고 요 놈은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놈은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동이 된다. tRNA는 이 자리에서 리보솜을 떠난다. 맞죠? 또 리보솜은 mRNA 결합자리 외에 mRNA 결합자리 작은 소단위체 있죠? mRNA 결합자리 외에 3개의 tRNA 결합자리가 있다는 소리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이번에 mRNA 결합자리는 여기고 mRNA 결합자리, mRNA가 결합하는 자리 작은 소단위체에 있는 거죠. 근데 3개의 tRNA 결합자리 이건 큰 소단위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작은 소단위체, 이건 큰 소단위체에 있다. 네, 3번에 리보솜은 tRNA 안티코돈과 mRNA 코돈 특이적인 결합을 한다. 안티코돈과 mRNA 코돈 당연히 특이적인 결합을 한다라고 하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안티코돈이 UGG다. 그럼 mRNA 코드는 뭐가 되는가? ACC가 된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A, G, C 이렇게 특이적인 결합, 상보적 결합이죠. 상보적 결합. 맞고. 4번에 리보솜의 tRNA 결합자리 중에서 A자리는 성장하는 폴리펩타이드를 달고 있는 tRNA를 잡는 자리다. A자리는 성장하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잡는 자리는 P자리죠. A자리는 성장하지 않은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가는 자리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성장하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잡는 자리는 A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라고 해야 되는가? P자리. 4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번역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죠. 15번은 육상생물의 세대 교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육상생물의 세대 교번에 대한 설명 한번 쭉 우리가 어디다 정리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수정란에서 EN짜리죠. EN짜리에서 포자체가 됐다가 수정란에서 포자체가 됐다가 포자체에서 뭐가 나오는가? 포자낭이 붙어 있죠. 포자낭에서 무슨 분열하게 되는가? 감수분열해서 뭐가 형성되는가? 포자가 형성되죠. 그래서 포자가 발화해서 무슨 체가 되는가? 배우체에서 무슨 기와 무슨 기를 거치는가? 장난기에서 난자가 나오고. 너무 이쪽으로 왔나? 괜찮죠? 장난기에서 난자, 장정기에서 정자가 나와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수정란이 형성이 된다. 기본적인 틀이죠. 내가 계속 요 틀은 외우라 그랬어요. 그럼 그 중에서 소리끼라면 뭐가 다른가? 소리끼라면 쫙 가서 수정란에서 포자체에서 포자낭이 붙어 있고 감수에서 포자가 됐다가 소리끼는 포자에서 무슨 체 거쳐서 그렇지 원사체를 거쳐서 원사체도 물론 N이죠. 원사체 거쳐서 배우체가 되는데 배우체가 바로 소리끼죠. 그래서 요놈이 암컷 솔이끼 또 수컷 솔이끼가 된다 그랬어요. N짜리. 그래서 우리 생긴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요 소리끼가 이게 소리끼면 이게 바로 배우체 이게 솔이끼고 여기에 수컷 소리끼에서 정자가 나와서 암컷 소리끼에 장난기 속에 난자하고 결합을 해서 그게 수정해서 수정란이 볼록하게 크면 포자체가 된다 그랬죠. 포자체. 그래서 소리끼의 본체는 배우체이다라고 했어요.
이 소리기. 고사리라면 고사리라면 어떻게 되는가? 수정란에서 포자체가 되는데 고자체 되기 전에 여기에 무슨 고사리가 먼저 생기는가? 그렇죠. 어린 고사리. 2n짜리. 그랬다가 요 놈이 바로 고사리죠. 그래서 고사리는 본체가 포자체. 그래서 암수급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고사리의 경우는 배우체를 고사리는 무슨 체라고도 하는가? 전엽체. 그래서 전엽체 생기면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이게 장난기가 있고 여기 장전기가 있다. 그래서 다른 고사리의 다른 전엽체의 장난기에서 나온 장전기에서 나온 정자가 여기 있는 장난기의 난자와 결합해서 볼로 올라오게 돼서 수정하면 어린 고사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포자는 감수분열을 통해서 포자체를 만든다. 포자는 감수분열을 통해서 포자체를 만든다. 포자가 어떻게 포자체를 만들겠어요? 포자체에서 포자낭이 있다가 포자낭이 터져서 포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자에서 포자체 만든다.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거꾸로. 포자체는 감수분해에서 포자를 만든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두 배우자의 수정은 이배체인 접합체를 형성한다. 우선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바로 나왔네요. 이번에 두 배우자의 수정은 이배체인 접합자가 수정란이죠. 배우체는 체세분열을 통해서 반수체 배우자를 만든다. 배우체. 요거는 굉장히 많이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배우체는 감수분열을 통해서 아니죠. 배우체는 n이잖아, n. 그럼 난자 정자도 n이잖아, n. 그래서 배우체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 난자, 배우자를 만들어낸다. 맞죠? 또 다세포성 이배체 시기와 단세포성 반수체 시기가 모두 나타난다. 여기서 이배체잖아요. 이배체. 그럼 이거 다 2n짜리 수정란 단세포고 이건 다세포죠. 그래서 다세포성 이배체 시기, 다세포성 이배체 시기, 또 반수체 n짜리, n짜리지만 포자가 발화해서 배우체가 된다. 얘가 다세포지. 소리기가 단세포 생물 아니잖아요. 다세포지. 그래서 다세포성 반수체 시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만든 말이고 다세포성 반수체. 그러니까 이배체도 다세포가 있고 반수체도 다세포가 있고. 그래서 맞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 내야 되는데 요 문제는 내가 항상 요 고사리와 소리끼 공통적인 거 써놓고 소리끼는 위에 거, 고사리는 아래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거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그랬어요. 문제 바로 해결되잖아요. 소리끼, 고사리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뭐 대부분의 책에 다 있는 거고. 16번에 미세 섬유의 작용에 의한 현상 중에서 맞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국가직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어. 미세 섬유의 구성 단백질은 액틴, 중간 섬유의 구성 단백질은 뭐 상피 조직은 케라틴, 결합 조직은 비멘틴 해서 쭉 나왔어. 또 미세 소관의 단백질은 튜블린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국가직에서 나왔는데 그하고 똑같이 미세 섬유, 지방직에선 미세 섬유의 작용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미세 섬유, 중간 섬유, 미세 소관. 이제 뭐 단백질은 국가직에서 해줬으니까 안 해도 되고 작용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의 작용은 어떤 건가? 그러면 모양 변화. 이거는 고정. 이건 세포 이동.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이게 모양 변화다. 그러면 근육 수축. 근육 수축. 액틴, 마이오신 모양 변했잖아요. 수축해서 액틴 I 대 A 대 이런 것들이 변하고 I 대 M 대 이런 I 대 또 H 대 이런 거 변하고 있죠. 또 아메바 운동. 또 세포질 함입. 동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 함입.
세포질 분열이죠. 세포질 분열, 수축환 형성한다. 그리고 세포질 유동, 세포질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계속 움직인다. 이건 뭐가 있는가? 세포 소기관의 고정, 세포 소기관의 고정과 핵막을 찌그러지지 않게 해주는 층, 라민으로 되어 있는 핵막 하층, 또 세포 소기관 고정. 이거는 편모, 선모, 세포 이동, 어떻게 해서 이동시키는가? 편모나 선모가. 이거는 염색체 이동, 방추사죠, 방추사. 또 세포 소기관의 이동, 이거는 이동 궤도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동 단백질 키네신이나 나이네인, 이동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주로 얘들은 모양 변화를 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얘들은 주로 핵막하층, 핵막을 땡글땡글하게 고정시키고, 세포 소기관 고정시키고, 이건 주로 이동에 관여한다. 네, 그래서 1번에 미세 섬유의 작용이 아닌 것 그랬어요. 그럼 근육수축 세포, 근육수축 미세섬유, 또 동물의 아메바 운동도 미세섬유, 식물세포에서는 세포질 유동 미세섬유. 그런데 섬모의 이동, 수란관에 있는 섬모의 이동은 미세소관이죠.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442쪽에 표에다가 이게 있고 국가직에서 한 요거는 액틴, 요거는 뭐 케라틴 등 하고 요거는 튜블린, 그것도 표로 다 정리를 해 놨었던 거죠. 이게 표. 그래서 정답은 4번 돼야 되죠. 그다음에 17번은 부신수질, 부신속질이죠. 부신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의 효과로 오는 것을 다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에피네프린의 효과 그러면 꼭 부신수질에서 작용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교감신경의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부신수질의 효과와 교감신경의 효과를 다 고르면 돼요. 그럼 부신수질에서 나오는 효과는 혈당량 증가죠. 증가.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효과는 긴장했을 때, 운동할 때, 흥분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죠. 그게 에피네프린 다 효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중 포장의 감소, 포장의 증가, 혈당량 증가, 혈압 상승, 긴장하고 흥분하면 혈압이 올라가지. 호흡률 증가, 긴장하고 흥분하면 호흡률 증가하죠. 대사율 증가, 대사율이 증가하죠. 운동할 때 대사율 증가. 그래서 니은, 디귿번 돼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게 부신수질은 미끼예요. 그래서 부신수질 미끼고 그냥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의 효과 하면 부신수질과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도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찾아내면 되니까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거의 모든 교재에 다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3번 돼야 되고 18번은 이산화탄소량이 어떤 곳에서는 pH가 어떻게 되므로 헤모글로빈 산소 친화도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 소리는 무슨 도가 증가된다는 소리인가? 해리도 증가. 그럼 산소가 해리가 잘 되는 조건 찾으면 되죠. 그럼 해리가 잘 될 때 산소가 많아야 해리가 잘 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야 해리가 잘 되고. 그렇죠. 산소가 많으면 결합이 잘 되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야 해리가 잘 되죠. 많은 곳에서.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H2CO3 이게 H이온과 HCO3로 되기 때문에 무슨 이온이 많아지는가? 수소이온이 많아지죠. 그럼 수소이온이 많다는 소리는 pH는 어떻다는 소리인가? 산성 쪽으로 가니까 낮아지므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곳은 pH가 낮아지므로, 많은 곳은 pH가 낮아지므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래서
산소 친화도를 떨어뜨린다. 해리도가 증가한다. 해리도가 증가하면 산소가 많으면 해리도가 감소. 해리도 증가. 해리도 감소. 산소가 많으면 해리도 감소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야 해리도가 증가한다라고 하고 pH가 해리도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당연히 수소가 많다. 수위 많다는 소리 pH는 낮아진다. 어렵지 않은 거죠. 이것도 뭐 페이지 알려줄 거 없고 모든 책에 다 들어있는 거. 18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9번은 그림은 유전형질이 Z가 유전된 가족이다. 유전형질 Z가 반성유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반대성에 나타나는 유전. 대표적인 게 생명이죠. 생명. 그러면 어머니가 생명이면 반성유전. 생명이면 반성이니까 어머니니까 여자. 그럼 남자로 해야 되죠. 아들. 아들은 반드시 생명. 어머니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도 나온 아들 하면 Y는 분명히 아버지 거니까 이건 분명히 엄마 거지. 100% 생명이죠. 또 딸이 생명이면 딸이니까 반대성, 딸은 여자니까 남자니까 아버지. 반드시 생명. 딸이 생명이야. 딸이 생명이면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엄마가 어떻더라도 아버지 거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럼 딸이 생명이면 아버지는 100% 생명.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딸과 아버지 해서 반대성으로 보는 게 반성유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빗금을 쳐줘야지 잘 보이는데, 그죠? 이게 유전병. 맞죠? 네. 이렇게 유전병을 해놓고 해야 문제가 풀리지. 네, 그러면 여기서 Z, 유전형질 Z예요. 이게 만약에 반성유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생명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둘 중에 하나 나와 있잖아요. 딱 보니까. 딸 나왔네. 딸이 생명이면 아버지는 반드시 생명인데, 딸이 생명이면 아버지 반드시 생명돼야 돼. 이게 여기가 X'X'이라면 아버지는 반드시 X는 하나는 딸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생명이 돼야 되죠. 근데 딸이 생명인데 아버지 정말 멀쩡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유전이 아니란 소리인가? 반성 유전이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뭐가 태어난 건가? A가 태어난 것. 그래서 반성 유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A가 태어난 것이 반성 유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가 되죠. 또 딸 C가 어머니와 동일할 유전장을 가질 확률. 그럼 딸 C가 어머니와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질 확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앞에 거에선 C가 어머니와 동일한 유전장을 가진 확률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이게 우성인가 열성인가 찾아야 되죠. 부모한테 없는 애가 나오면 이게 무슨 성인가? 열성이지.
그래서 부모한테 없는 애가 나오면 열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 반성유전이 아니니까 만약에 부모가 미맹이다. 그럼 미맹인데 여기서 정상 나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나오지. 그래서 미맹이면 전부 다 미맹밖에 안 나와. 근데 부모가 정상이다. 부모가 정상이면 여기서 나온 애는 미맹인 애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부모한테 없는 애가 나오면 이건 반드시 열성. 이거는 뭐 다 볼 줄 알죠? 그래서 부모한테 없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무슨 성이 되는가? 열성. 그래서 이거는 스몰 a가 되죠. 스몰 a. 그럼 이 부모는 라지 a, 스몰 a가 돼야 이런 애가 나오지. 그래서 스몰 a. 그럼 부모는 라지 a, 스몰 a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모가 라지 a, 스몰 a인데 여기서 나온 C가 어머니와 같을 든 유전자형. 그러면 여기서 C가 이 사이에서 라지 A, 스몰 A에서 나오는 자녀는 라지 A, 스몰 A예요. 그런데 C가 어머니와 같다? 그럼 C가 어머니와 같다 그러면 C가 이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얘 될 수도 있어. 얘 될 수도 있고 얘 될 수도 있어. 그럼 전체 몇 명인가? 4명 중에서 어머니와 같으면 이게 돼야 되죠. 요거 돼야 되죠. 그래서 4명 중에서 2명이니까 몇 분의 1 해야 되는가? 2분의 1 해야 돼. C가 어머니와 같은 유전자형 가질 확률은 C는 요거 될 수도 있고 요거 될 수도 있고 요거 될 수도 있고 요거 될 수도 있으니까 4명 중에서 2명이야. 근데 여기서 C가 어머니와 같은 유전자형 이렇게 되면 라지 A, 스몰 A에서 나오는 자녀가 라지 A, 스몰 A인데 C는 얘 될 수 있어. 얘 될 수도 있어. 얘 될 수도 있어. 근데 얘 될 수는 없지. 빗금을 쳐놔야 되는데 빗금이 안 쳐 있으니까 얘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C는 아무것도 안 해놨어. 안 그려놨어. 그냥 C야, C. 그럼 이 C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얘가 태어날 수도 있고 얘가 태어날 수도 있고 얘가 태어날 수도 있고 얘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4명 중에서 어머니와 같은 사람은 2명이야. 근데 여기서는 C를 확정시켜놨어.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니까 C는 얘 될 수 있어. 얘 될 수 있어. 얘 될 수 있어. 근데 얘 될 수는 없지, 정상인데. 그래서 전체 몇 명 중에서가 되는가? 아까는 4명 중에서 어머니와 같은 건 2명인데 이거는 지금 몇 명 중인가? 3명 중에서 어머니와 같은 거는 이렇게 돼야 되죠. 아까는 전체 중에서 2명인데 지금은 요거 중에서 왜 그런가? C를 확정시켜 놨으니까 정상이라고. 그래서 3명 중에서 2명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가 돼야 돼. 3분의 2. 2번. 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문제도 있고, 좀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10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있고, 단원별 문제도 내가 이거 집어넣고, 다 요건 집어넣었던 거예요. 왜냐면 수능에서 아주 10년 전에 요런 문제가 요거하고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요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그때 수능 문제에서 출제했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던 거예요. 1번을 답으로 친 학생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서울의 경기도 문제, 의료직 문제에서 출제가 한 2번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풀고.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죠?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연선택에 의한 집단. 자연선택에서 집단이 진화된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인가? 그러면 진화에서 하디 바인 베르크의 평형이 깨지고 진화가 일어나는 조건, 진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뭐가 있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 돌연 변이. 또 두 번째는 무슨 선택될 수도 있는가? 자연 선택. 또 세 번째는 유전적 부동. 유전적 부동. 여기 이제 뭐하고 뭐가 있는가? 병목 효과와 이게 두 가지가 되죠. 유전적 부동의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 또 유전자 흐름. 그럼 저기서 갈라파고스인데 핀치들은 섬 먹이의 환경에 적해서 부모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변했다. 자연 선택된 거죠. 먹이의 환경에 자연 선택, 적응, 자연 선택됐다. 맞고. 껍질이 두꺼운 독자종 열매를 쏟고 자랐던 과거의 무한자나무 벌레 집단의 평균 부리 길이보다 껍질이 얇은 도입장에 먹고 사는 무한자나무의 평균 길이가 더 짧아졌다. 잘 먹기 위해서 무슨 선택되는가? 자연 선택. 이건 뭐 유명한 자연 선택이죠. 바퀴벌레 살충제를 계속 사용했더니 살충제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이 있는 바퀴벌레 자손들이 살충제 효과를 감소했다. 자연 선택. 4번은 유전자에서 털색이 결정되는 야생 집단에서 대부분 검은색이었던 쥐의 수가 뭐라 그랬어요? 우연히 그랬어요. 우연히.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이 병에 파란 구슬하고 빨간 구슬이 있는데 이걸 병을 뒤집었다가 바로 세웠더니 파란 구슬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바로 세웠더니 빨간 구슬만 남았어. 그래서 10개의 구슬 중에서 파란 거 3개고 빨간 거 7개인데 거꾸로 했다가 바로 세웠더니 파란 거 3개만 나가고 빨간 거 7개만 남았어. 왜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우연히 그런 거죠. 우연히 변한 거.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 소집단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 병목 효과, 유전적 부동. 그래서 4번은 자연 선택이 아니고 유전적 부동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 내용, 요것도 마찬가지 거의 다 모든 책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돼야 되죠. 그래서 문제 풀이를 쭉 해보니까 국가직보다는 좀 지방직이 요번에 좀 쉬웠다가 되죠. 그렇다고 항상 지방직이 쉬운 거 없어요. 국가직, 지방직 중에서 어떤 해는 또 국가직이 훨씬 쉽고 지방직이 어렵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건 하이크레 생물에서도 다른 책에도 다 있겠지만 하이크레 생물에도 100% 벗어나지 못한 문제들이죠. 다. 그래서 하이크레 생물에 전부 다 있는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크레 생물 믿고 따라오면 7급 아니라 7급, 9급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